반갑습니다. 유체역학 강의할 윤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소방시설 관리사를 이제 앞에 먼저 오신 분이 지금 좀 공부하고 몇 회째 하고 계시는데 화재 안전 기준을 다 어떻게 암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 질문할 게 많죠. 여기서 지금 질문할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근데 질문을 다 받다 보면 이제 본 핵심을 이제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의도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고. 자, 일단 강의 나가버리면 또 중간에 얘기를 끊기를 못하니까 이제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까 화재 안전 기준을 다 암기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는 게 원문이에요. 근데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예외다.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예외다. 또는 제외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원문이야. 자, 내용상에 아무 문제가 없죠. 합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거를 채점을 해봤는데, 이제 모의 시험 보죠. 오후에도 이제 수업을, 시험 지금 BTS반, 내일은 이제 패스반인데, 시험 보면 제가 답안지를 다 보죠. 그러면 딱 넘겨보면, 이분은 그냥 합격이다 딱 나와요. 그냥 0.1초에 다 결정이 돼요. 그럼 제가 다 읽어봐서 결정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겨보고 결정했을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면 써야 합격한다? No. 딱 봤을 때, 이분은 다 알고 있구나.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어? 하고 막 해갖고 딱 노트 좀 갖고 와봐. 했는데 얘가 공부를 한 티가 쫙 그냥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냥 부모가 입이 그냥 걸릴 정도로, 얘는 말할 것도 없어. 야, 너 가서 게임도 하고 그래. 근데 딱 공부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공책을 딱 노트를 내밀었는데 막 한 몇 줄 쓰다가 끄적거리다 끝났어. 그러면 열 받는다, 열 하나도 안 받는다? 열 받죠. 똑같은 거예요. 채점자가 그분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이분은 합격이구나.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다만 그게 합격이라는 요식행위 있기 때문에 5명이 채점을 하죠. 그죠? 그래서 5명이 채점을 할 때 어떻게 채점을 하냐.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이 1이라는 이 채점자가는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줘. 그래서 A라는 수험자의 점수를 이분은 그냥 웬만히 다 쓰면 그냥 다 10점을 줘버리는 거야. 적게 주면 9점. 만약에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한 9점 주고, 이분은 8점 주고, 이분은 7점 주고, 이분은 이제 그날 아침에 그 시험 보러 채점하러 올 때 왕소금을 들고 오셨어. 왕소금을. 그래서 막 3점 이렇게 줘. 짜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 거 빼고 이분 거 빼고 이 세 분 거를 나누기 3으로 해주는 거야. 평균을 내. 그러니까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해.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도 줄 때 이분은 또 후하게 점수를 줘. B라는 사람 또 이분은요 짜게 줘. 똑같아. 자기 기준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나 지금까지 역대에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채점 과정에서 없었죠. 우리나라는요 SNS가 되게 빨라요. 우리나라가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번 찍히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 연예인 보세요. 연예인 매장 돼요 안 돼요? 누가 SNS에서 뭐 했다더라 그럼 끝난 거예요.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와요? 막 그래갖고 KBS 막 그 집단으로 들어가갖고 홈페이지 막 쉽게 말하면 아작을 만들어버린다. 아작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나와. 한번 그렇게 딱 되면 막 10년, 20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점할 때 부정 비리가 발생했다? 있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연봉이 지금 몇 천이 걸려있잖아, 이게. 그럼 눈 빨갛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럼 뭐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그거를 최적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암기를 하느냐, 2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암기하느냐. 1차로 보러 왔는데 2차가 결국은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한 거예요. 연상을. 미분모에서 특별 설계도서라는 게 있어요. 혹시 미분모에서 특별 설계도서 그런 말이 있다는 거 들어보신 분? 특별 설계도서. 들어보셨네. 1에서 6까지 있어요. 그런데 1부터 해가지고 기역, 니은 있고 2, 또 기역, 니은 3 해갖고 얘가 12개가 있어요. 6개니까. 근데 얘를 길사에서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관리사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다 암기할 수 있느냐? 암기 못합니다. 그러면 암기가 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텔링법으로 이걸 해놔야 돼. 이거를. 이 스토리텔링법을 해놓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죠. 여기서 스토리텔링법 이제 그거 딱 그 수업 들을 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1. 급격한 연소 확대로.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피난 방법의 수에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 교재가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피난 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그러면 얘가 1이잖아요. 저는 이제 연상을 한 거지. 1급수만 마시는. 이제 여기는 2죠. 그죠? 제실자가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많은 또 제실자가 있는 쪽이 나면. 문제, 저는 여기다가 이재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이름이 이재만이라는 게 있어. 그렇게 가상을 하는 거죠. 이재만. 1급수만 마시는 이재만이가, 내 친구 이재만이가.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제 스토리 암기법이 있는데, 요렇게 자기만의 스토리 암기법으로 하지 않으면, 합격 못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90분 안에, 설계 시공 90분 안에 점검 실무 보는데, 자, 그러면 정해진 범위에서 나온다? 아니면 시험 딱 받아봤을 때, 이게 뭔 내용인지, 이거 무엇을 지금 물어보는 건지, 금방 파악이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딱 내가 연습했던 문제가 나왔어. 근데 안 써졌어. 그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문제가 나오면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문제야. 그러면 참 이게 시험이 희한한 게 내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 내가 A라고 봅시다. 그러면 B라는 사람도 옆에 있는 수험장도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이 사람도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 C도요. 이도 못 써. 다 못 써. 근데 이거는 이미 모의고사를 통해서 랜덤 시험을 통해서 이거는 연습을 했어.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600개를 만약에 암기 카드를 정리했어. 600개를. 이거 지웁시다. 600개를 암기 카드를 정리했어요. 600개. 그러면 자, 얘가 1번부터 쭉 해가지고 600번까지. 자, 하지안전 기준이든 다중이용법이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든 건축법이든 모든 종합작동 점검표든 해서 600개를 정리해놨어. 자, 이걸 암기를 했는데 이걸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돌려봐야 되는데 시험이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16일이야. 자,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600개를 1번부터 600개까지 보는데 9월 16일이 시험이라 했을 때 자,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600개를 자, 몇 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00개요? 600개를. 몇 번? 2번 정도. 뒤에 선생님. 하루에 30,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30번. 뒤에 선생님은요? 뒤에 선생님. 앞에 딴 것만 보면. 네. 하루에 한 번씩. 뒤에 선생님은요? 한 번은 우리 앞에 선생님. 원래 한 번도 힘들까? 네, 그죠. 우리 선생님은요? 2, 3일에 한 번씩. 지금 어떤 분은 한 달 얘기하셨고, 어떤 분은 2, 3일에
한번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600개를 쓸 수 있는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기준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기준. 쓸 수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죠. 방금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쭉 하면서 내가 와서 여기서 시험부장에서 모의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평상시에 쓰고, 그리고 직장 갈 사람은 가시고, 또 와서 직장에서도 틈틈이 점심 먹고 또 한 30분, 1시간 정도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얘를 합격을 하려면 하루에 한 번씩 돌려봐야 돼. 600개를. 그래서 딱 나오면, 금방 뭐 특별 설계에서 그러면 1급 수험하시는 이재만 씨가 삼덕수에서 벤츠 4,000대를 갖고 있는데, 심각한 연수로 육군 본부에서 떨거지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얘기를 그냥 딱 뭘 물어보면 따다닥 해갖고 딱 이게 암기법이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으면 합격 못 해요. 근데 그 암기법으로 해서 600개를 한 번에 쫙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려볼 수 있게.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 글자로 절대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을 절대 시간. 근데 이 절대 시간이 어떤 분은 이게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년, 3년인데, 근데,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이 화재안전 기준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이것을 즉 32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려볼 정도로. 그러면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하루에 2개씩 정리를 했어요. 암기 카드를. 이거는 암기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 2개예요. 그냥 정리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그거는 0이야, 0. 내가 정리를 딱 했는데 이걸 쓸 수 있어. 하루에 2개씩. 그래, 365일이면요. 몇 개예요? 700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개 정리를 했어. 그 다음 날은 또 2개죠. 그러면 이틀째 되는 날은 4개를 해줘야 돼. 또 그 다음 날 6일이면 또 6개. 또 요렇게. 이해됐어요? 아니면 이제 1번에서 50번까지를 했어. 그죠? 1번에서 50번까지 돌려주고 51번부터 100번까지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또 1번에서 100번으로 또 해주고. 그죠? 그리고 또 101번부터 또 150번이잖아요. 또 151에서 200번이면 또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돌려. 그렇게 해서 계속 얘를 끊임없이 돌려줘야 돼. 나오면 바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는, 기술사도 그렇지만 암기왕을 뽑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저도 배우자한테 당신 그게 문제야. 꼭 또 그런다.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상해 안 상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내가 고쳐야 한다는 거를. 근데 말은 들으면서 승질나. 그러면서 남자가 체면이 있으니까 뭐 저기는 쪽팔리니까 막 버럭을 일단 화부터 내. 그러죠? 또 그 소리 한다 이제. 그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게 편해. 그러게. 내 웃으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웃으면. 그러게. 내가 그게 이거 못 고친다니까. 나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네. 미안해. 여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거기서 발끈하면 이제 싸움 납니다. 싸움 난다고. 근데 내가 인정하면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 돼. 관리사 시험보다 암기형을 뽑는 시험이다.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관리사도 공부하고 기술사도 할 때도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가 매일 빨간색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늘로 살짝만 대면 피가 막 툭 튀어나올 정도로 빨갰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깨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계속 쓰기만 했기 때문에. 기술사는 8시 반부터 시작했고 5시 20분까지 쓰기만 하잖아요. 400분 동안. 관리사는 껌이에요. 그런 거 보면. 껌이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계속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셔야지. 근데 그냥 시간만 지났다. 그러니까 그냥 슬렁슬렁 하면서 그건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어. 시간만 지났다. 그러니까 했는데 그냥 대충 한 거 있잖아요. 대충 한 거. 저는 암기 카드를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걸 찢어버렸어. 다시 또 만들고 또 찢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10몇 번째 쓰게 될 때는 그냥 암기를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써지더라고. 왜냐면 계속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다 암기해야 됩니까? 다 암기해서 합격하신 건 아니고요. 합격할 정도로 해서 암기한 거지. 하지않는 기준 다 암기 못 합니다. 하면 좋겠죠. 다 못해. 그런데 제가 합격하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것은, 토시 하나 안 뜰리고 써야 된다?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딱 읽어보면, 아, 이분은 합격이구나. 이게 딱 나와. 그래서, 뭐, 설치할 경우에는 그걸 설치 시. 똑같아요. 설치할 경우에는 7자인데, 설치 시 3글자. 줄여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죠, 자기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다 예외 또는 제외. 근데 화제한정 기준이 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고. 나는 공부머리가 정말 아니다. 근데 공부는 머리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하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유혹이 많아. 게임 있죠. 술 약속 있죠. 동창회 모임이 있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있죠. 또 당구 좋아하는 사람 당구 또 쳐. 그죠? 등산 가야 되죠. 또 호프 한잔 해야 되죠. 그죠? 또 와이프하고 놀아달라고 그러면 영화 좀 봐달라고. 이번에 뭐 영화 나왔다는데 멜로 영화. 그럼 또 멜로 영화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자기하고 싸움이야. 그래서 저는 합격할 동안에는 저는 이렇게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학원. 저는 이 네 개의 사이클 안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는 대가를 치는 거야. 이거 하고 저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그 다음에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면 연봉 그 액수를 받는다는 이상한 거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대충 해. 삶은 대충 해도 다 너한테 로또 당첨되고 야 부자 돼. 그리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다 대기업 들어가고 다 연구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듯이 본인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이 타이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 어떤 분이 야, 윤 교수처럼 안 하면 너 합격 못해. 그렇게 노력하라는 뜻이지.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값진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수업 들어가고, 암기할 때 총 몇 개 정도 돼요? 그걸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하자한정 기준은 일단 기본 400개 이상이고, 또 그 다음에 초지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그죠? 그 다음에 다중이용어법. 그리고 일단 종합 작동 점검표만 해도 엄청나죠. 그죠?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왜냐면 전에는 종합 점검표, 작동 점검표 분리되어 있었잖아.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 국밥. 근데 지금 합쳤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좀 쾌재다. 일단 쾌재.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게 뭐가처럼 보여, 이게? 뭐처럼 보이죠? 스테어, 계단이죠, 계단. 스테어. 근데 여기서 출발을 했어. 여기서 시작을 했어. 스타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은 노력은 안 하고 여기 와 있고 싶어 해. 비근한 예로 제가 기본반 수업 가르치고 있는데 기본반 수업을 한 번 듣고 바로 함양덕 기술사님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는 바로 시험 봅니다. 시험 보면 이제 딱 1등부터 꼴등까지 쫙 해갖고 점수, 이름 다 공개해요. 근데 거기 가면 뭐 점검실무도 8점, 6점 그래요. 그럼 뭐다? 여기 한 번 수업 듣고 일로 날아갔다.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게 앞섰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돼. 늦지 않아요. 아니 72세도 합격했는데 갖고 지금 관리사 하고 있는데 자, 여기 72세보다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손병호 게임 접어 그죠? 손병호 그래 하잖아요. 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으면 접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72세도 합격했는데 그럼 뭐냐? 내가 지금 현재 나이에 2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떻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해서 널널하게 대충 언젠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 안 됐어. 그럼 자빠질 게 아니고 한 또 일주일 정도 한 쉬고 놀다가 딱 심기일전하고 다시 아까 말한 집, 직장, 도서관, 학원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제가 합격할 때까지 학원을 한 번도 쉰 적은 없어요. 왜 학원을 안 쉬었냐?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오면 시험을 그냥 정말 추철하게 시험 봅니다. 그럼 내가 시험 보면서 반성을 하지. 내가 이거 못 쓰는구나. 내가 이거 연습 안 되는구나. 그럼 집에 가서 또 오답 노트 만들고 계속 써보고. 암기가 안 되는 꼭 그 부분이 있어. 8가지 쓰시오. 그러면 한 개나 2개가 꼭 거기에 안 써져. 그럼 그걸 또 계속 쓰는 거죠. 그죠? 어쨌든 제 수업을 여러분 받게 될 거예요. 관리사 1차든 2차든.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저기 하기로 하고, 아마 뭐 유튜브 영상을, 제 유튜브 영상 하나라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뭔가 보셨으니까 오셨겠지. 그죠? 예. 그래서, 하나씩, 해서 3시간 이제 수업할 건데,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든 뭐든 또 이제, 질문하시면 내가 또 답변하기로 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24회 대비 소방시설 관리사, 유체역학,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까지 합격률을 보게 되면, 16년에 4.3%였는데, 여기 2019년에 9.9%였고, 다시 2.8% 와서 5.74%가 해서 172명이 뽑았죠. 근데 이때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는. 왜 많이 뽑았냐? 이때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하나만 설치되어도 무조건 뭐 이제 종합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고, 또, 이때, 의료시설 있죠. 의료시설. 의료시설이 무조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라도 설치해라. 이건 소급이다, 소급. 보통 소방은 소급 아니에요. 소급 아니라고. 예를 들어 4층 근생이 가 있는데 거기에 입원실이 있는 의료시설이 있어.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없죠. 4층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면 설치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이거라도 설치해라는 거지. 이거라도. 소급해서. 그래서 3년은 기회를 줬어요. 3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 부분에서는 이제 지원도 해줬어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전액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우리 관리사 모자라가지고 죽겠다. 막 계속 살려달라. 많이 뽑아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필요성이죠. 그죠?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요구죠. 요구.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많이 뽑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지금 모자란다고 한다.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구인안을 내면 바로바로 채용이 되는데 채용이 안 돼요. 그거는 모자란데.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더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뭐냐? 첫 번째,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퇴사해요, 안 해요? 퇴사 안 해. 갖고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죠.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뭐죠? 기타직 공무원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기술사. 또는 이제 타기술사도, 여건이 좋으면 관리사를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도 이제 연봉이 괜찮으면 안 나오죠. 나머지 부분들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합격자에서 다 나오냐?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172명 다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정년퇴직하면 그때 쓰겠다, 활용하겠다 하고 갖고만 있는 거야. 그런 부분까지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건 수요와 공급이에요. 굉장히 막 넘치고 사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연봉은 떨어지죠. 근데 그럴 상황으로 가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안전을 다루는 공학 자격증이잖아요. 안전을 다루는 거.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주택관리사하고 다르죠. 소방시설 관리사는. 자, 유체역학 보게 되면 유체역학은 뭐냐? 정의는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이라도 연속적으로 변형이죠. 변형.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유체는 뭐다? 그냥 변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를 하면 유체역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딱 뭐다? 그러면 딱 단어 한 단어로 나와야 돼. 유체는 뭐다? 변형이에요. 변형.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변형하는 물질이고 기체와 액체로 구분하는데 기체는 압축성, 그다음에 액체는 비압축성. 그럼 내가 이거를 암기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가 옆에다가, 그죠? 기압이죠, 기압. 그죠? 액비죠. 액비. 이런 식으로 자꾸 체계화 가져야 됩니다. 기체는 압축성, 액체는 비압축성. 이해됐어요?
지금 화재안전 기준 암기하는 것도 지금 이런 형태로 제가 지금 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압축성의 유무를 했을 때 압축성 유체는 체적 변화는 유체고요. 그래서 기체고 비압축성은 체적이 변하지 않는 물, 이제 액체죠. 자, 점성은 뭐냐면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점성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경사되어 있는 판에다가 자, 여기다가 하나의 물체를 또 하나의 물체를 A하고 B. 그럼 얘가 이제 물이죠, 물. 그죠? 얘는 꿀이죠. 자, 꿀은 떨어뜨렸을 때 잘 미끄러간다, 별로 미끄러지지 않는다.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은요, 꿀에 비하면 약하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점성이 얘가 훨씬 크죠. 그죠? 끈끈한 정도. 그래서 이상유체는 점성과 압축성을 모두 가지지 않은 거고, 비점성 유체, 실제는 갖고 있죠. 실제는. 꿀도 있고, 물도 있고, 점성이. 자, 밀도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기술사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관리사하고는 실효기시공에서 연결되는 부분이죠. 밀도는 뭐냐? 밀도는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 어르신분들은 다 요거, 자, 예전에는 쌀을 대박으로 팔았다. 지금처럼 20kg 해가지고 포장지에서 이마트에서 팔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걸로 돼 있다. 얘는 대박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탁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은 그러다가 여기다가 이제 딱 깎어 이렇게. 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깎아야 돼. 이제 우리는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좀 더 올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쌀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까지만 쌀이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전체의 체적에서 갖고 있는 즉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 그죠? 그래서 전체의 한 대박에서 지금 여기까지만 쌀이 있는 거하고 가득 여기까지 다 채웠어. 그죠? 얘가 A면 얘가 B면 밀도가 A가 높다, B가 높다. B가 높죠. 그죠? 질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당 질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로 해가지고 V분의 M. 최적분의 질량 하죠. 그죠? 최적분의 질량. 그래서 로는 이상기체 상투 방식에 의해서 RT분의 PM이라고 하는데 뒤에도 나올 거예요. RT분의 PM. 그래서 밀도 하면 로. 그죠? 읽을 때는 그냥 얘가 로죠. 읽을 때는 로. 또는 이제 로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고 최적분의 질량.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요?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최적이니까 세제곱이죠. 그죠? 또는 부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번에 이제 비최적이죠. 가스계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비최적은 가스계. 즉, 우리는 유체역학을 보는 게 수계가 있고 가스계가 있죠. 그럼 이제 수계는 뭐예요? 수계는 자, 옥내 소화전, 그죠? 옥내, 그다음에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화재 조기 진압용, 물분무, 미분무 쭉 나가는 거죠. 가스계는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이 불활성 기체, 그다음에 분말은 사실 가스는 아니지만 그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분류를 들어갈 때. 그럴 때 이제 비체적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체적은 반대죠. 밀도의 역수기 때문에. 가는 부피분의 질량이었는데 질량분의 부피죠. 그러니까 밀도의 역수니까 로우분의 1이죠. 그래서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죠. 세제곱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정답은 로는 요거 비체적분의 1 역수죠. 역수. 자, 비중량이죠. 단위 최적당 중량이다.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000kg 폴스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감마라고 표현을 하고 얘가 W인데 W는 mg죠. 근데 여기 보면 m 곱하기 g로 했을 때 얘는 뭐예요? 밀도잖아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밀도의 로우지죠. 그래서 감마는 로우지라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생기는 거죠. 감마는 로우지다. 결과값이죠. 감마는 로우지다. 이렇게. 자, 비중이죠. 어떤 물질 1cc 무게와 4도씨의 물 1cc 무게와의 비다. 그래서 비중은 S라고 표현하고, 여기가 이제 W니까 물의 밀도죠. 워터에. 그리고 어떤 물질의
밀도. 여기는 물의 비중량의 어떤 물질의 비중량. 그래서 S는 즉 감마 로의 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 워터 로우죠. 그 다음에 감마 워터죠.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된 거고, 자, 뉴턴의 이제 운동 법칙이죠. 운동 법칙에는 이제 1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정지 상태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 중인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은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아니, 버스 안에서 쭉 앉아 있는데 또는 서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게 되면 나의 몸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앞으로 쏠리게 되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자, 펌프의 수직 현상의 기본 원리다. 이거는 까지 포함돼서 제2법칙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힘은 질량 곱하기 속도 해서 F는 mg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는 미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3법칙은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자,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B 물체도 A 물체에 힘을 작용을 시키는 법칙. 그래서 얘가 작용하는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다죠. 그죠? 그러니까 힘이 10이야, 10. 얘가 플러스 10이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제 방향만 반대다. 자, 이번에는 뉴턴 점성 법칙이네요. 점성의 의다. 그러면 아까 꿀과 물과를 비교를 했을 때 점성은 바로 유체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척도죠.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죠? 이러한 경사진 판에다가, 그죠? 꿀을 떨어뜨리게 되면 얘가 유동이 그만큼 느리게 되죠. 흐름이. 근데 물은요, 이 꿀보다는 유동의 힘이 또 유동사는 성질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유체 유동 시 마찰력에 의해 생기는 끈끈한 성질이죠. 얘는 끈끈한이 답이죠. 끈끈한. 그죠? 점성하면 끈끈한 성질이죠. 그래서 이런 점성 때문에 실제 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상유체는 점성이다, 비점성이다. 비점성이죠. 자, 뉴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점성 법칙이 즉 유체가 끈끈한 성질로 인한 유체의 변형 정도는 속도 9배. 속도 9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경사도,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흐름이 있는 작은 평면에 작용하는 점성력의 법칙을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는데, 이때 뉴턴 유체는 전단력과 속도 9배가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속도 9배잖아요. 그죠? 직선적으로 비례한다. 그림 보면. 그래서 위에는 이동 평판이죠. 밑에는 고정 평판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가 평판이 하나 있어. 그죠? 또 여기도 밑에도 평판이 이렇게 하나 있죠. 그죠? 평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동 평판이죠. 그 다음에 얘가 고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 평판 간의 사이에 어떠한 힘에 작용하는데 이 힘이 바로 이 속도 9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이때 작용하는 그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타우라고 합니다. 얘를. 요건 이제 공학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타우라고 한다. 그래서 타우는 뮤, 점성계수에다가 dy분의 du. 그래서 얘가 속도 9배죠. 그죠? dy분의 du. 또는 얘가 dv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얘가 뮤가 즉 앞에 있는 점성계수죠. 요 앞에 있는 점성계수. 그래서 dy분의 du를 속도 9배 또는 이제 얘를 기울기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래서 관리사는 1차 때는 이게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다음 뉴턴 점성 법칙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림을 그려라 이런 게 안 나오죠. 1차니까. 이번엔 전단 응력이죠. 전단 응력은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있을 때 생기는 그 응력, 여기죠. 전단 응력. 이 이동 평판과 고정 평판 사이에 이때 유체에 작용하는 힘, 그죠? 이게 전단 응력이라 하는데, 즉 평판에 가해진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평판과 물질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이다. 자, 이번엔 점성계수죠. 점성계수는 앞에 보면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타우는 뮤에다가 얘를 이제 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뮤라고도 하기도 하고 상관없죠. 뮤나 미. 그래서 dy분의 du 또는 dv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게 지금 점성계수죠. 여기 점성계수다. 점성계수는 밀도 곱하기 동점성계수죠. 그죠? 밀도 곱하기 동점성계수가 점성계수다. 단위가 보면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표시했다 그럼 메타세크고요. g으로 했다 그러면 g은 단위가 센치잖아요. 센치세크다. 그래서 이건 단위를 줍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킬로그램 하고 이렇게는 못 온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 시간은 그냥 세크예요. 그냥 시간은 세크.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데 킬로그램이 왔으면 메타로 와야 되고 gram이 왔으면 센치로 와야 돼. 근데 킬로그램, 센치 이렇게는 안 온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구분을 보게 되면 이제 MKS 단위와 그 다음에 CGS 단위인데 뭐 단위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시험에서. 그래서 MLT하고 그 다음에 FLT가 있는데 MLT 계로는 킬로그램 메타 세크고 그 다음에 F니까 얘가 F가 힘이잖아요. 폴스는 뉴턴으로 작용하죠. 힘. 그죠? 그래서 얘가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죠. 그리고 CGS 단위는 뭐 그램 센치 퍼 세크 다인으로 했을 때 다인 센치의 제곱이다. 다인 세크 센치 제곱. 자, 이번엔 동점성 개수죠. 방금 했던 것처럼 요거죠. 동점성 개수 뉘는 얘는 또 이렇게 표시한 것은 그죠? 읽기는 뉘라고 읽습니다. 뉘.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반복하시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고 내 안에 완전히 내 것으로 되기 위한 시간을 네 글자로 무슨 시간? 절대 시간. 그래서 절대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갑자기 소방시설 관리사 유체역학을 딱 첫날 딱 수업 듣더니 나 다 알았어. 그 다음날 막 완전히 다 이해가 되고 그런 분 없어요. 자꾸 듣고 반복해서 시험 보고 또 문제 풀어보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면서 절대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뉘는 바로 동점성 계수고 그리고 뮤 배웠죠. 얘는 점성 계수, 로는 당연히 밀도죠. 그래서 뉘는 로분의 뮤죠. 그죠? 그래서 MKS와 CGS 단위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죠? 자, 표면 장력이네요. 표면 장력은 이제 우리 수계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기술사에서도 표면 장력에 대해서 정의, 표면 장력의 영향 요소 이런 부분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이제 필기이기 때문에 2차에서는 안 나와요. 관리사 2차에서는 표면 장력 안 나옵니다. 1차에서는 나옵니다. 자, 표면 장력의 정의. 그래서 같은 분자의 응집력 그리고 부착력의 차이로 발생을 하는 거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액체 표면에서의 분자가 지금 각각 분자하고 연계되어 있죠. 여기는 또 내부에서의 분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리고 액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표면적을 여기 보면 표면이 있는데 이 표면적을 아주 작게 하려고 하는 게 표면 장력의 정의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응집력은 낮아지죠. 그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응집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 사우나에 가면 축 퍼져요? 아니면 더 움츠러들어요? 축 퍼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응집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물방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면 장력은 이제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그마. 그죠? 표면 장력은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다음 얘가 이제 물방울 표면에다가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은 다음 식에서 나오겠지만 즉 시그마는 물방울의 이 압력과 관련된 물에 가해진 압력과 관련된 거하고 상당히 깊죠. 그래서 계산 공식을 보게 되면 시그마는 4분의 1 델타 PD다. 그래서 여기 델타 P는 물방울 내부와 그다음에 외부와의 압력차죠. 그죠? 여기 압력차, 내부, 외부와의 압력차다. 그리고 D는 이제 직경, 지름이죠. 결국은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표면 장력의 힘은 더 커지죠. 그죠? 4분의 1은 그냥 상수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계산 공식에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공식을 이해했으면 시그마, 즉 표면 장력의 계산 공식과 관련하여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럼 여기는 이제 압력차에 비례하고
직경에 비례하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 공식은 4분의 1 델타 PD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는요. 얘는 뉴턴 퍼 메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죠. 사실 1차에서 나온 것이 2차로 다 연계되면 좋은데 1차에서 나오는데 2차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표면장력 같은 거는 연계가 안 돼. 2차하고는 별로 거의 연계가 안 됩니다. 자, 표면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다. 요소죠. 그럼 4가지가 있네요. 온도는 증가할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왜? 우리가 어떠한 실에다가 여기다가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분자를 넣으면, 그래서 온도를 막 가해주면 이 분자가 즉 에너지를 받아서, 그죠? 에너지를 받아서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표면 장력은 감소하고, 계면 활성제는요, 당연히 비누, 그 다음에 합성세제를 이제 계면 활성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고, 염분 증가하게 되면 표면 장력도 증가하고, 알코올이나 산이죠, 산. 그러니까 시큼한 거죠, 산은 표면 장력을 감소시킨다. 자, 구분을 보게 되면 표면 장력은 이제 여기는 다인 퍼 센치라고 했는데 물은 72다인이죠. 그죠? 합성 계면 활성제는 30다인. 당연히 표면 장력은 물이 더 크네요. 그죠? 물이 훨씬 더 크다. 자, 모세관 현상이네요. 모세관 현상 정의는 뭐냐? 물 위에 가능관을 세우면, 자, 모세관 내의 물의 증량보다 부착력이 더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수위가 상승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부상응하죠.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애들이 보면 뭐 응애 운다고 하잖아요. 응애,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착력이 크게 되면 액면은 더 상승을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응집력이 크게 되면 액면은 하강한다. 1차에서도 이거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모세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뭔가 맞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응집력이 크죠. 그죠? 응집력이 크면 어떻게 돼요? 하강한다 했죠. 그죠? 하강. 액면이 하강하는 거고, 여기는 부착력이 크니까 당연히 상승을 했네. 그죠? 자, 적용 공식을 보면 뭐 H는 감마 D의 4 시그마의 코사인 베타다. 그래서 시그마는 방금 요거 표면 장력 뉴턴 퍼 메타라고 했고, 감마는 비중량 알죠? D는 이제 관의 내경이고, 이 베타가 세타죠,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그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전기로 말하면 코사인 세타가, 그죠? 역률이 몇이 돼야 돼요? 1이 되는 게 가장 완벽한 이상체죠, 1.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적용 공식이 이와 같다. 자, 두 번째 단위와 차원이네요. 단위와 차원. 단위의 정의는 이제 물리량이 기준이 되는 양인데, 물리량이란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이런 부분들을 숫자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게, 그래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물리량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단위와 차원에서 다음 중 단위의 정의로 옳게 설명한 것은 이런 거 안 나와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자, 단위의 구분을 보게 되면 SI 단위, 국제 단위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앞글자만 따본 거예요. 얘가 질, 길시, 그래서 질량, 길이, 시간. 그죠? 길, 질시 하면 좀 발음이 좀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유온량은 전류죠, 전류. 그죠? 전류, 그 다음에 온도, 물질의 양, 그 다음에 광도에서 이렇게 이제 7개다. 각각 미터다, 킬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니까 세크죠. 얘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앙페르라고 합니다. 옛날로는 이제 암페어. 그리고 절대 온도 K죠. 그죠? 물질의 양 1몰이다. 그래서 우리 1몰은, 그죠? 모든 기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1몰은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 22.4리터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22.4리터. 그 다음에 강도는 이제 우리 화지연료 기준에서 유도등 할 때 칸델라 표현 나오죠. 칸델라. 그래서 CD라고 표현을 한다. 자, 유도 단위를 보게 되면 이름이 있는 거는 주파수라든가 파스칼 말하는 거고, 이름이 없는 것은 뭐 면적, 최적.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방금 이제 여기 비최적도 말씀드렸지. 로우는 얘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최적분의 그 다음에 질량이라고 했죠. 최적분의 질량. 그러면 최적분의 질량이니까 얘가 V분의 M이라고 했죠. 그죠? 단위를 보게 되면 M이니까 킬로그램이죠. 그죠? 얘는 세제곱이죠. 근데 비최적은, 그죠? 얘가 VS분의 VS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로분의 1, 반대죠. 반대니까 얘가 다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킬로그램이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세제곱. 그래서 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스계에서 비최적이 공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체역학을 잘 해놓으시면 가스계 할 때 되게 이해가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절대 단위와 공학 단위다. 절대 단위의 기본은 질량이고 킬로그램 표시하고 공학 단위는 중량이고 킬로그램 폴스죠. 그죠? 킬로그램. 그래서 얘가 폴스라는 게 힘이죠. 힘.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질량과 중량의 차이다. 질량은 절대 단위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 무게로 표현하는 거고, 중량은요, 1kg인 물체의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 그래서 9.8 메타 세크 제곱을 우리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 G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럼 G는 아까에서 나왔죠. 감마는 로우 G, 기억나죠? 이때 여기 G가 여기 중력 가속도 요거죠. 그죠? 로우 G. 작용할 때의 무게 단위다. 그래서 표현은 질량은 그냥 바로 킬로그램이지만, 그죠? 얘는 킬로그램 폴스로 표현을 하죠. 킬로그램 폴스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이대로만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 식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도 그렇고 설계 시공할 때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1kg 폴스니까 얘가 단위가 여기 보시면 중량이고, 중량은 뭐예요? 여기 공학 단위죠. 그죠? 공학 단위. 그래서 1kg에 9.8 메타 세크의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해주니 9.8 kg 됐죠? 9.8 kg.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얘는 9.8 뉴턴이다. 그럼 결론 감 나왔죠? 1kg 폴스는 뭐다? 9.8 뉴턴이다. 그죠? 그럼 여기를 다시 뉴턴으로 해주면 1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인데, 그러면 9.8분의 1이죠. 킬로그램 폴스고, 그렇기 때문에 10의 5승 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량은 WMG라고 표현을 했을 때 M은 질량이고 중력 가속도인데,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kg 폴스는 그죠? 9.8 뉴턴이다. 이렇게 뉴턴. 그러면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 110 뉴턴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지금 우리 관리사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문 여는데, 무슨 문을 여는데? 그죠? 부속실 문 여는데.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은 특별 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개념에서는 얘가 전체 재현이지만 얘를 두 개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거실 재현과 그 다음에 부속실 재현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거실 재현은 얘는 뉴턴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일단 기준상에는. 근데 부속실에서는 출입문 개방력이 110 뉴턴 이상이다, 이하다. 지금 여기서는 관리사님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다른 분.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하예요? 이하 확실히 맞아요? 이하가 맞죠. 왜 이하가 맞냐? 요거를 뉴턴으로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1kg 폴스는 9.8이죠. 그죠? 그러면 110 뉴턴은 몇 킬로그램 폴스냐? 해보면 내항의 곱과 위항의 곱, 얘를 x로 하게 되면 x는 약 11.2 kg 폴스죠. 즉 11.2 kg 폴스 이상이 들어버리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 그럼 못 열으면 어떻게 돼요? 못 열으면 이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단순히 유체역학의 뉴턴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게 소방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거 그림 그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빠르죠. 그죠? 자, 옆에다가 그려드릴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우고. 그죠? 지금 저하고 지금 강의 받는 대단히 여러분들 많이 지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위 유체역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그죠? 특별 피난 계단. 그죠? 자, 사람이 탈출을 하려면 일단 계단으로 와야 돼. 계단으로 와서, 자, 이렇게 가면 1층 피난층이죠. 자, 옥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통해서 옥상 피난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가 이쪽으로 지금 피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화재가 나면 여기가 부속실인데, 자, 부속실에서 화재가 난다, 계단실에서 난다, 아니면 여기 세대 옥내다. 옥내에서 화재가 나죠. 가연물이 여기가 있죠. 여기 가연물 없어요. 계단에도 가연물 없습니다. 가연물이 있어야 돼. 왜? 가산점. 기억난다, 안 난다, 요거.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 점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화재 연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연물이 없고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화재 나면, 자, 여기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연소 생성물이 연기가 있다. 열이 있다. 그 다음에 화염이죠, 화염. 불꽃이죠. 화염이 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아크로레인, 이런 유독성 가스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문을 열면 피난하기 위해서 이 부속실 제한 설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다시 특비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이든 옥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문을 열면, 자, 여기 있는 연소 생성물이 이 부속실로 안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면 피난 안정성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여는데 노약자들은 못 열게 돼 있어. 즉, 11.2 킬로폴스, 요거 금방 계산한 거, 요거 11.2죠, 요거. 11.2 킬로그램 폴스 이상해버리면, 110뉴턴 이상해버리면 문 못 열어. 그러니까 110뉴턴 이하죠. 여기가 이제 제형구역이고, 여기가 비제형구역이면, 제형구역과 비제형구역 차압은 몇 파스칼? 그쵸. 스프링클러 설치했을 때는 12.5. 그냥 설치 안 했을 때는 40파스칼 이상 되잖아. 이때는 이상이야. 근데 얘는 이해하죠.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1kP는 9.8 뉴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게 이 소방시설 관리사의 전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핵심이에요. 아, 그냥 얘는 그냥 9.8 뉴턴인가? 알았어. 그걸로 끝이면 안 돼. 여기까지 발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린이 노약자도 열 수 있어야 된다, 못 연다? 열 수 있어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큰 맥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봤을 때 유체역학을 배워야 되겠다, 대충 해야 되겠다. 답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까지 연결 안 돼. 근데 저는 여러분까지 왜 이거 되는지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파스칼도 여기 지금 40파스칼, 12.5파스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파스칼 나왔잖아요. 그죠? 이름이 있는 유도 단위 파스칼. 또 파스칼 또 해드릴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했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